우혁이도 밥 먹고 있다고요? 네, 뭐요? 우혁? 네. 아, 우혁. 맨수 왔어요? 맨수 반가워. 잘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좀 들어가서 소리 나오는지 좀 봐줄래요? 밴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강민아.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없었거든요. 아직 안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왔어, 진유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어이, 그래. 아하. 하나, 둘, 셋, 넷. 소리 나오나?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았어. 자, 봅시다. 어제 이제 요거 어젠가? 아니 그저께구나. 이제 바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 바로 비열. 기억나죠? 기억나죠? 예. 그러면서 그 비열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실험 장치가 있었는데 혹시나 기억나요? 범 캘로리미터가 있었죠? 캘로리메타. 그래서 이제 그 실험 장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막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범 캘로리미터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다? 부피가 일정한 거.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그 실험이 되고 뭐 그 데이터를 얻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여기다가 이제 요 수식 이름 뭐였죠? 요 수식 이름 연력학 제1법칙이었죠. 그래서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는 이 상황을 일정 부피에서 열 전달이 되는 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시적 변화라면 미시적 변화로 이렇게 미분 가능한 구간으로 이제 바꿔주면 이때 여기에서 이제 요 DW 이게 1이잖아요. 1을 항상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PDX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부피가 일정해, 부피가. 그럼 부피가 일정하면 여기 있는 요 dv 얘를 뭐로 둘 수가 있어요? 요게 0이다.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에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뭐가 된다? 열량의 변화가 되는구나. 이때 여기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정의 중에 바로 열 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었죠. 그죠? 그럼 그 열 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보시다시피 몰수에다가 비열을 곱한 건데 그거의 열 용량의 정의가 바로 dQdt란 말이야. 이때 여기에 이 조건을 거는 거지. 무슨 조건? 바로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부피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딱 걸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dq 이 부분을 어째 바꿀 수 있느냐? 바로 dEb 짜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얘를 수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바로 DEV는 NCB DT 이런 꼴로 수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1학년 때는 이 수식을 이제 막 자세하게 쓰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제 어쨌건 나중에 연력학을 나중에 2학년 때 더 배울 때는 이 수식을 가지고 그냥 막 전개를 하는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실제적인 실험 장치인 범 캘로리미터를 가지고 그러한 실험적 상황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뭘 해볼 거냐? 저번 시간에 이제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걸 했으니까 이제 그다음 뭘 해봐야 되겠어요? 3.3의 일정. 자, 부피 말고 일정 뭐? 일정 부피 말고 일정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피 말고 압력.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열 전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열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 실험 과정. 일정 압력 조건에서 왔어요. 실험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뭐야? 사이버 의혹이잖아요. 사이버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래? 잠깐만. 이게 학교 옷이에요? 학교 오실 거예요. 예쁜데? 옷이 예쁘네? 옷이 예뻐요. 옷이 예쁘네? 네, 옷이 예뻐요. 원단도 좋네? 마크도 예쁘네? 네, 학교가 변했습니다. 네. 그래요? 옷이 예쁘네? 예쁜데요? 옷이 뒤 등에도 로고가 있나? 등에 로고는 더 커. 마크인데 그렇구나. 로고가 좀 부담스럽긴 해도 학교요. 봐. 이것도 학교 옷이에요? 네. 학교 옷이 많네. 학교 옷이 많구나. 그러면 기념품 샵이 있어요? 학교에? 학부모들끼리 전부 다 네.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걸 좀 단체적으로 내가지고 사는 거예요. 디자인을 해가지고 단체적으로. 단체 주문으로 사는 거예요? 네. 기념품 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나는 또 이게 예쁜데? 누가 그거 뭐야 주문하신지 몰라도 예쁘겠네. 이거 그럼 이름도 박아준 거예요? 이름 봐가지고. 홍우혁, 네. 우혁이. 그렇구나. 여기는 여기는 진유르, 좋네요. 예쁘네. 그래. 그럼 강민이도 있어요? 이 옷? 집에 있는데 입질 않았어요.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애교심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 좋았어요. 자, 그래. 자,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열 전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실험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짜잔. 자, 뭐 예를 들어 네, 어떤 고체 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 실험.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용해라고 하는 게? 용해. 뭐 녹이는 거 얘기하는 거죠. 녹이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용해를 디졸브라고 하죠. 디졸브. 그러니까 동사로 쓰면 디졸브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뭐 소금을 물에 녹인다 할 때 그 용해를 디졸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 나라마다 그 표현하는 말이 좀 여러 가지여서 녹이다가 그 뭐 이런 걸 쓰죠. 설탕을 열로 녹이다 라는 말이 있고 설탕을 물에 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녹여도 녹이는 거고 이렇게 녹이는 것도 녹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쓰면 표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물에 녹일 때 표현이 디졸브고요. 이게 열로 녹이는 건 뭐라고 하죠? 멜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자말로는 지금 용해라고 한 거고요. 한자말로 녹이다를 또 뭐라고 해요? 멜트를 한자말로는 용융이라고 하죠. 용융. 그래서 용융, 무슨 용융곡, 용융점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나라마다 사용하는 말의 체계가 좀 달라서 이런 표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텍스트에 어떤 말이 나올 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보시고 물론 여러분 학교는 뭐 다 영어를 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부터 이제 물에 잘 녹는 어떤 샘플이 있었다고 치자. 샘플.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A 자 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는 여기 센터 여기 몇 달 만에 오거든요. 한 서너 달 만에 오는데 여기는 몇 년째 계속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20대 때도 공사했었죠? 저희 그렇죠. 진짜로요? 이거 뭐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몰라. 하여튼 네, 그래. 예지가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이런 이제 고체 샘플이 있다고 쳤을 때 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녹여보자. 자, 근데 이때 만약 여기서
온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치자. 이때 요 용기에다가 짜잔 온도계를 꽂고 짜잔 뚜껑을 덮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온도계로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바로 그 일정 압력 과정에서의 열 전달 실험이 되는 건데, 자 이때 잘 봅시다. 여기서 이 뚜껑은 왜 닫은 걸까요? 여기서 이 뚜껑은 왜 닫은 걸까요? 아 그래요? 자, 이 뚜껑을 덮은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일, 단열 재질을 사용하여 열 손실을 일부라도 막기 위해서겠죠. 재밌는 건 아무리 단열 재질을 사용해도 그 열 손실을 얼마밖에 막을 수가 없다? 일부만 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0% 완벽한 단열재는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단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꽁꽁 싸매도 열은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뚜껑의 이제 주요한 목적은 사실 이거예요. 사실 뭐냐면 이거죠. 불순물 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불순물 침범의 예방. 자, 불순물 침범의 예방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뭘 막는 얘기예요? 난데없이 실험하는데 뭐 갑자기 왱 하다가 파리가 툭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는 용도란 얘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 이 뚜껑이 닫혀 있잖아. 근데 이 뚜껑이 사실 이게 되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뚜껑이 이게 되게 상당히 좀 허술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뚜껑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거의 이 생긴 게 이게 커피컵이에요. 커피컵. 커피컵 알죠? 커피컵. 이거 그냥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열량에는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 뚜껑이 닫혀 있죠. 이 뚜껑이 닫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는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요? 아니면 뭐예요? 네, 그렇죠. 거의 그거예요, 그냥. 그럼 사실 이 뚜껑이 닫혀도 이건 완벽한 밀폐예요. 실제로는 여기 다 뚫려 있어요. 다 뚫려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 미세한 구멍으로 다 뚫려 있다. 미세하지도 않지 사실은. 꽤 횡한 이 구멍으로 다 뚫려 있다라는 이게 바로 일정 압력 과정에서 열 전달 실험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예요. 자, 뭔 말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샘플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죠? 이 샘플이 지금 어디에 존재해요? 우리 지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에서 가장 우리가 그 피부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게 대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배 중에 박대기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선배 중에 박대기 있는 거 알죠? 내 동기. 네, 동기. 친하세요? 예? 중학교 때는 아주 친했죠. 예, 중학교 때보다 친구였거든요. 예, 중학교 때 아주 친했고 고등학교 때는 또 뭐 환경이 달라져서 이게 뭐 이렇게 아주 자주 놀지는 그래도 고등학교 친한 편이었죠. 왜냐면 동네가 같아가지고. 근데 대학 때는 이제 거의 잘 보질 못하니까 과가 다르면 거의 잘 보질 못하니까 그러고 보니 대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같이 갔구나. 뭐 하여튼 예. 학과로 가실 때 어떻게 하면 비자가 되죠? 내가 박대기 얘기 안 해줬어요? 박대기 얘기 안 해줬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서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말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선생님이나 뭐 학교에서나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요? 네. 하죠. 그럼 그런 말씀 하시면요. 그냥 그냥 듣고만 있고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세요. 알겠어요? 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는 건 맞지만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냐면 사실은 사회적 혜택을 보는 것도 맞긴 맞지만 여러분의 인생 한 명을 갈아 넣는다고 해서 한 나라의 과학이 발전하나요?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냥 어떻게 할 때 우리나라의 과학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발전할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학과 정할 때도요. 뭐 학교에서 푸시하는 그런 데 말고요. 그냥 가고 싶은 데 가요. 알겠어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래요. 알겠죠? 왜냐? 대기는 학교 안에서 전교 5등 안에 들었어요. 5등에서 10등 안에 막 들었었어요. 예, 대기 그 나는 몇 등 정도였냐면 나는 중간 정도였어요. 나는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3 기준으로 하자면 고3 때 37명인가 남았었거든요. 고3 때. 고3 때. 그래서 나는 19등 정도 했었는데 대기는 5등에서 10등 정도 들었으니까 고3 때 뭐 정말 잘하는 애였죠. 그래갖고 이제 37명 전부 다 서울대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이 그러니까 한 명은 이대 가고 한 명은 고대 가고 나머지는 다 서울대 갔었는데 그럼 공부 정말 잘한 거 아니에요, 대기가. 그래갖고 지금 자 생각해봐. 지금 5등에 10등 안에 들면은 다 어디 쓰려고 그러겠어요? 서울대 의대 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영재고 과학고는 의대 못 쓰게 막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바로 그때 당시 서울대 최고 학부 어디예요? 최고 커트라인 최고. 이때 95년. 그 화학 그거 생산 윤리학 9년 95년.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여주거든요. 사회를. 그러면 서울대 기준으로 이게 커트라인 최고가 어디냐면 1960년대 언제일까요? 1960년대. 그 중화공업 봐야 되니까 그 뭐지 화학 그 뭐더라? 전국 1등 하면 어디로 간다? 화학과를 갔어요. 화학. 그러니까 이공계 기준으로 알겠죠? 화학과를 갔어요. 이때 이제 이때 당시 대통령이 그 유명하신 그분이거든요. 예, 그분께서 왜 사회 시간에 배운 적 있을 거예요. 60년대에 왜 중화공업 육성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화학 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럼 그때 이때는 뭐 영재고 과학고 없잖아요. 이때는 뭐 경기고등학교, 뭐 휘문고등 이런 데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니까 거기 전교 1등 한 애들이 다 화학과를 갔다고요. 그래서 여기 졸업하신 분들이 나중에 스탠퍼드, 하버드 이런 데 가가지고는 나중에 서울대 교수가 된 거야. 그래서 서울대 교수 중에 1960년대 학번의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들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중에 화학과 교수 중에 60년대 학번, 70년대 학번이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1900 이제 그 90년대 이 1990년대의 원탑 학과가 어딜까? 네, 이게 바로 전기전자공학부예요. 그리고 물리학과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990년대가 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럼 먹고 살만하다라고 해서 물리학과는 왜 인기가 있었냐면 자아실현이요. 자아실현. 왜냐면 내가 공부 잘한다 이거지. 그럼 뭐가 학문적으로 나의 어떤 그 꿈을 펼쳐보고 싶다. 이런 똘똘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90년대 서울대 최고학부는 전기전자공학부고 물리학과 이 두 개의 원탑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전기전자공학부가 제일 높았고요. 의대 아니에요. 여기서요.
이때가 의대가 뭐랑 비슷한 수준이었냐면 화약과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치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치대는 어디랑 같은 수준이에요? 치대는요 서울대 최하위권이에요. 서울대 최하위권이었어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서울대 치대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러분 대학 입학원서 본 적 있어요? 대학 입학원서에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에 했는데 떨어지면 그 다음 지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울대는 뭐 대면 다 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치대는 어떻게 가냐면 3지망으로 쓰는 데가 치대예요. 혹시 내가 원하는 데를 떨어지면 재수하기 싫고 이런 데 가야지 할 때 쓰는 게 치대였어요. 상상이 안 되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치과 의사가 삶의 질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의대도 예. 무슨 말이냐면요. 의대하고 치대는 삶의 질이 높아요, 낮아요? 삶의 질이 매우 낮죠. 누구만 삶의 질이 높죠? 가족만 삶의 질이 높고요. 정작 나의 삶의 질은 높다 낮다?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직업군 중에 그 뭐냐면은 평균 수명이 제일 낮은 과가 어디예요? 그게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들 평균 수명이 제일 낮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거는 생물 실험만 해봐도 아는데 화학 실험이 짜증나요? 생물 실험이 짜증나요? 생물 실험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 생물 실험의 대상이 사람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짜증이 더 나겠어요? 덜 나겠어요?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말해요? 말 안 해요? 근데 이놈의 사람은 말해요? 안 해요? 존나 짜증 부리죠? 그럼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 나는 그럼 짜증 많이 나면 수명이 올라가 떨어져. 참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여하튼 그래서 의대하고 치대가 삶의 질이 높다 낮다? 낮기 때문에 이 공부 잘하는 애들 이거 가서 왜 고생하냐고 나의 자아 실현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시대가 달랐던 거예요, 시절이. 그래갖고 이제 90년대 전기전자공학부를 들어간 애들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나 스탠퍼드, 하버드 갔다 온 다음에 얘들이 다 삼성하고 LG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삼성하고 LG가 전 세계 최고 우리나라의 전기 공학에 대한 어떤 최고 전성기가 지금 불어오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90년대 들어갔던 애들이 지금 몇 살이겠어요? 지금 40대, 50대일 거 아니에요. 바로 삼성하고 LG CEO들이라고요. 그 CEO들이 90년대 서울대를 갔던 애들이 삼성하고 LG CEO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하고 LG가 전 세계 최고 전자회사 중에 하나인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제일 똘똘한 애들이 여기를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겠지만 요 화학과를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교수가 되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정유산업이라고 아세요? 정유산업 알아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전 세계 원유 생산 1위 어디예요? 원유 생산 1위 미국으로 바뀌었죠. 원래 사우디였다가 갑자기 미국이 이상한 거 뻔해갖고 미국으로 갑자기 바뀌었죠. 그래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 전 세계 석유 제품 생산 1위 원유 생산 1위는 미국이나 사우디 이런데 석유 제품 생산 1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생산되는 모든 석유가 거의 30-40% 이상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공돼 가지고 세계로 다시 팔리거든요. 왜냐면 이런 말 들어봐. 휘발유, 경유, 항공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게 왜? 이 장반들이 거기 뭐 SK 에너지 이런 데 CEO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시절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다가 97년에 뭐가 터져요? 바로 이제 미국의 침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돈 바뀌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미국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IMF라고 하는 기관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짓을 잘해요. 미국은 환율 조작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을 조작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돈을 빼오는 일을 계속해요. 그다음에 일본이 전에 80년대 한 번 당했고, 그다음 우리나라 97년에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그때 이제 나라가 이제 후쩍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 이제 의대가 이제 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97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학번으로 서울대 의대를 97년도 이후에 간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학번으로다가 90년대 이쯤에 서울대 의대를 간 애는 그냥 화학과 간 사람이랑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가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요, 이게. 하여튼 그래. 이때 대기가 어딜 갔다? 대기 여기를 간 거예요, 대기 여기를 갔다. 왜냐면 부산과학고에서 5등 안에 드는데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 대한민국 탑 클래스라고 여기 갔어요. 왜냐면 엄청 잘하니까. 나는 이제 화학과를 갔고, 알겠어요? 그럼 여기 가면 당연히 그러면 미래가 밝을 것 같나요? 물론 이때 1등 하던 친구 얘기했었죠. 정성택이라고. 예, 그러니까 부산과학고 2기 원탑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정규 1등을 놓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예? 그때는 조절이 없었어요. 조절을 하려면 2학년 때 카이스트를 가는 것밖에는 조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3학년까지 무조건 남아 있어야 서울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택이는 중학교 때 이미 5개 국어를 했어요. 중학교 때 5개 국어를 했어요. 영어하고 일어는 거의 능통했고요. 네, 불어, 독일어를 했고 그다음에 라틴어를 좀 읽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토종 코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92년도에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92년도에는 조기교육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집 아버지가 노력을 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5개 국어를 하고 그다음 어디 갔더라? 그리고 얘가 그 IMO 국가대표였어요. 네. IMO 국가대표여가지고 그때 나가지고 금상 받았나 2등 했나 그럴 거예요. IMO나 2등 했나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서울대를 가기 전에 서울대를 가기 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 관계자와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가 다 아는 학생이었어요. 원탑이었거든요, 원탑. 얘 어디 갔겠어요? 얘 어디 갔겠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정규학부 갔다고요. 대기도 여기 갔고요. 왜냐하면 그때 정규 1등하면 무조건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학부 가서 이 성택이는 어떻게 됐느냐? 얘는 그 스탠포드 유학을 갔어요. 스탠포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그 IT 업체의 CEO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한 몇 년 전에 귀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업체의 CEO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름 치면 나와요. 무슨 회사의 CEO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과를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걸 결로 갈 수 있지만 대기는 어떻게 됐느냐? 대기 공부 잘했죠? 어떻게 됐느냐? 막상 가서 공부를 해보니 성격이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거지. 사회가 막 어디를 가라, 혹은 엄마가 어디를 가라, 아니면은 선생님이 어디를 가라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막상 나의 취향과 맞다 안 맞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잘 나갔겠지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여기서 이제 취미를 잃고 갑자기 이제 대기가 방향을 바꿔요. 뭐로? 고시로 바꿔요. 고시. 사법고시요. 왜 사법고시로 바꾸느냐? 대기 아빠가 법대 교수거든요. 부산에 동아대 있잖아요. 지금은 은퇴하셨겠다만. 그래서 부산에 동아대 법대 교수여가지고 그 분위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법고시를 도전했던 거죠. 그랬다가 어떻게? 안 돼요.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한 게 아깝잖아. 그래서 사법고시 시험 과목이랑 비슷한 직종이 어딨나를 찾아봤더니 기자가 있던 거야. 그래서 기자로 돼가지고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짤이 있잖아. 안녕하십니까 박대기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이렇게 맞고 그거. 그 짤이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 해드리는 이유는 곧 여러분들이 닥칠 미래란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려면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정성택처럼 전 세계가 다 아는 그런 엄청난 펠로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낮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대부분은 박대기처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되게 안 되겠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처음에 방향 설정했던 것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항상 마음속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랬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학교 선배 얘기야. 그죠? 그리고 누군 이렇게 학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짠. 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요거. 자, 어쨌건 일정 압력 과정. 대기 중 어머 대기야. 대기겠죠? 대기. 그리고 자, 이 그릇. 이 물도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도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대기 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대기 압력을 몇 기압이라고 할 때? 1atm이라고 할 때 처음 이 샘플 몇 기압에 놓여 있는 거예요? 1기압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용매도 실험 기구도 1기압에 놓여 있죠?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뒀어도 뚜껑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튼튼한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허술한 뚜껑이라고 했어요? 아주 허술한 뚜껑이죠. 저번 시간에 범 캘로리미터 했었는데 범 캘로리미터는 허술한 뚜껑이에요? 완전 튼튼한 뚜껑이에요? 완전 튼튼한 뚜껑이어서 핵폭탄이 떠져도 끄떡 없을 것 같은 뚜껑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범 캘로리미터의 뚜껑은 외부를 거의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외부 압력하고 무관한 그릇인 거예요. 딱딱하게 유지된 부피가 일정한 거라고. 알겠죠? 근데 얘는 대충 닫아놓은 뚜껑이기 때문에 요 놈의 대기가 요 사이로 슝슝슝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실험이 이루어지는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도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대기 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일정 압력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 바로 네, 지구에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등압 조건이 되는 거예요. 즉 등압 조건이라고 하는 게 특수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구에 존재하면 다 등압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1기압으로 누르고 있다는 건 알죠. 하지만 1기압으로 눌러도 내 피부는 뭔가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외부에서 누르지만 내 내부에서도 1기압으로 버티니까 내 거죽이 상대적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구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지구 1기압 속에서 가만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보시다시피 등압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이 1번의 실험 과정과 2번의 이 얘기를 종합하면 일정 압력 과정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훨씬 어려운 과정이겠어요? 훨씬 쉬운 과정이겠어요? 훨씬 수월한 실험 과정이란 얘기예요. 누구에 비해서? 조고 일정 부피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범 캘로리미터를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범 캘로리미터는 기본적으로 실험하기가 쉽다 어렵다? 매우 귀찮다고 했죠. 그래서 학자들이 잘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정도의 실험이면 범 캘로리미터보다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열량 실험을 할 때 실제로는 대부분 이런 과정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일정 부피 과정, 일정 압력 과정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우혁 또 자려고 그러죠? 또 자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거
요즘도 주변에 친구들이 사이버 오역이란 말 해요? 별로 안 하긴 한데 어. 소리 때문에 갑자기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사이버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냥 제가 줌으로 듣고 있을 때 어떤 애가 어. 제 닉네임을 사이버용을 해놓고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좋아. 자 그러면 요 등합 조건에 대한 이게 요 밑에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수리적 표현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P 짜잔 시스템 내부 압력이라고 합시다. 이게 그럼 결국 누구랑 같은 거라는 조건이겠어요? 외부 압력이랑 같다는 얘기겠죠. 보통 이게 몇 기압? 1기압으로 보통 일정한 거죠. 방금도 얘기했듯이 1기압 대기 조건에 있는데 나의 내부 압력도 1기압이니까 내 피부에 외형 변형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등압 조건은 항상 지구에 존재하게 되면 외부하고 내부 압력이 같아서 1기압으로 유지된다는 거니까 이게 결국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냐면 dP 혹은 dPEX를 어떻게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등압 조건에 대해서는 항상 압력이 같고 압력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찍을게요. 자, 3.3 일정 압력 3. 자, 뭐 해볼 거냐? 엔탈피라는 어떤 그 연력학적 함수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은 요렇게. 자, 요거는 정의예요. 정의니까 뭐 그냥 기억하는 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정한 거예요. 자, 엔탈피라고 쓰고 엔탈피라고 하고 H라고 씁니다. E는 뭐죠? E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고요. P는 압력, V는 부피.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다가 저렇게 압력, 부피를 저렇게 이제 곱해 놓은 걸 요걸 이제 곱해서 더해 놓은 걸 엔탈피라고 하는데 자, 이 엔탈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 엔탈피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압력과 부피, 곱의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내부 에너지 이만큼을 저번 시간에 배운 거에 의하면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죠. 맞나요? 맞죠? 자, 그리고 압력과 부피의 곱을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PdV, Vd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맞죠? 자, 이때 자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을 잘 보시면 PEX는 무슨 압력이에요? 외부 압력이고요. 그냥 P는 누구 압력이에요? 내부 압력이죠. 즉 이호하고 이 압력은 원래 달랐던 거야. 그렇죠? 원래 달랐던 거야. 자, 근데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넣어줄 거냐면 방금 언급하고 있던 이 일정 압력 조건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dQ 빼기 PdV 더하기 PdV VdP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압력 조건에서는 외부 압력이건 내부 압력이건 같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 나가리, 얘 나가리.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압력의 변화도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하니까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Q만 남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결과가 바로 DH
P는 DQP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 첨자로 쓴 P의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등압 과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 엔탈피의 변화가 그게 바로 열량의 변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엔탈피에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엔탈피의 원래 정의가 이거라는 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떤 뭔가를 풀어내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요 수식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 관련해서 이번 시험 무조건 나오는 게 한 개가 있는데 뭐 여하튼 요거 기억해야 되겠지? 요거 기억해야 돼. 이따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얘기를 해드릴게.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네 번째 정압 비열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러분 NC 자, 요렇게 쓰면 요거는 열 용량이죠. 자, 열 용량의 정의에 따라 얘를 항상 NC 이렇게 쓰면 얘는 DQ DT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떤 조건? 뭐가 일정한 조건?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죠. 그럼 여기서 압력이 일정하다 조건을 걸어주면 여기에 있는 DQ가 뭐로 바뀌겠어요? DH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결과는 DH가 NCP DT가 된다는 얘기죠. 자, 잠깐 또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뭐가 일정한 조건? 부피가 일정한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열량을 뭐로 바꿀 수 있죠? 내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부피가 일정한 조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바로 NCB D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 수식하고 아래 수식을 대응을 시키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다. 그럼 그건 엔탈피인 거예요. 알겠죠? 온도가 변하는데 부피가 일정한 조건이다. 그건 내부원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써 있는 이 CP를 얘를 정압 비열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이 논리를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쓰시고. 왜? 뭐 이상해? 떴어요? 아, 그래. 고마워. 갑니다. 자, 썼어요? 네, 썼죠? 썼죠잉? 자, 그 다음 여기 준다. 줄게요. 헤이. 자, 거기에 80페이지에 연습 문제 3번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연습 문제 3. 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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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왔어요? 그래요? 민채는요? 아, 진짜로요? 뭐 일정이 있나? 어디 놀러 가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연휴래며요. 이게 어린이날 끼어가 연휴래며. 근데 여러분들 이게 휴가예요? 뭐예요? 단기 방학. 가정학습이요? 그럴 듯한 단기 방학. 그래요? 뭐 그렇군요. 그러네. 저학인데 번역이
좋아. 오케이. 자,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 3번이 있을 건데 이 연습 문제 3번 한번 해볼래요? 내가 이제 뭐 칠판에 좀 그려볼 텐데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뭔가 논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정도씩 100도씨 해서 됐다가 그다음 됐다가 됐다가 그다음 다시 이렇게 맞나? 됐다. 자, 볼까요? 자, 우선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이게 X축이 가열 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가열 시간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공급된 총 열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뭔가 끓이고 있는 과정인 건데 그 히터, 그러니까 실험 기구로 사용하는 히터가 그 실험을 하는 그 한 뭐 서너 시간 동안 규격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히터가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열량은 거의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열한 시간이 많다면 그건 그만큼 공급된 열량이 많다는 건데 이때 지금 뭐 H2O에 대한 실험 내용인 겁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0도씨 이하의 구간에서는 뭐로 존재하겠어요? 아이스, 얼음으로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서는 뭐로 존재하겠어요? 워터로 존재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100도씨 이상에서는 뭐로 존재하겠어요? 보시다시피 베이퍼, 뭐 스팀이라고 해도 되고 뭐 증기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100도씨 이게 바로 멜팅 포인트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100도씨가 보이시다시피 보일링 포인트겠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0도씨 구간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제 여기서는 아이스와 워터가 공존하는 거고요. 그 다음 100도씨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죠? 바로 워터하고 저기에 있는 베이프하고 공존하는 거죠. 자, 이때 문제에서 첫 번째 1 아이스와 워터의 비열 크기 비교를 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디의 비열이 더 크다, 작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첫 번째 퀴즈 이때 비열은 무슨 비열? 이때 비열은 무슨 비열? 이때 비열은 무슨 비열? 이때 비열은요. 자, 지금 문제를 읽으면요. 뭐 압력이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탱이도 없죠. 아무 말도 없죠. 아무 말도 없죠. 아무 말도 없다면 무슨 비열? 무조건 등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는 자 얼음에 녹는 점이 0도씨죠.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죠. 몇 기압에서? 1기압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험하기 까다로운 정적 과정이겠어요? 보통 쉽게 할 수 있는 정합 과정이겠어요? 무조건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난데없이 비열이라고 하면 그냥 압력 일정한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비열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NC는 물론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긴 하지만 결국 열량을 온도 변화로 나누는 것이 되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알 수 있는 건 온도가 어느 축에 있어요? 온도가 Y축에 있죠. 열량이 어느 축에 있어요? X축에 있죠. 그럼 얘는 의미상 뭐냐면요. 지금의 경우는 dx, dy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지금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비열이 더 커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dx, dy는 지금 주어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역수로 취한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둘 중에 기울기가 어디가 더 완만해요? 어디가 더 완만하냐면 워터 쪽이 더 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두 번째, 지금은 저기에 있는 워터의 비열과 비열의 역수와 아이스의 비열의 역수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급하고 어디가 더 완만하냐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워터하고 아이스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그래프를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부터 1번은 끝났는데 2번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1의 결과에 대한 해설을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렇게 아이스보다는 워터의 비열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어요? 실험하면 저렇게 되는데 왜 아이스보다 워터의 비열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걸로 보일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H2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자간 현상이 분자간 인력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여기서도 수소결합이 있고 여기 수소결합이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워터나 아이스나 밀도 차이가 있긴 있죠. 하지만 밀도 차이가 심해요? 조금밖에 안 나요. 조금밖에 안 나죠. 왜냐하면 그 워터의 비열을 1이라고 할 때 아이스의 비열은 0.9994 이 정도거든요. 정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밀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는 아이스에서 나타나는 수소결합과 워터에서 나타나는 수소결합이 심각하게 달라진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달라지는 건 맞는데 심각하게 달라진다. 이거는 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라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뭐냐? 요겁니다. 첫 번째 1. 분자 등의 입자가 활발히 움직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활발히 움직일 때 인간은 어떤 결과를 측정하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저번 시험에 그 기체 나왔죠? 기체에서 요 수식 기억나요? VRMS.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RT over M.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빨라지는 거지 뭐. 알겠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등호니까 이 둘의 관계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활발히 움직여도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온도가 올라가도 활발히 올라가는 거라고. 활발히 움직이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즉 뭐냐면 이 움직임과 열 에너지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입자의 운동 방식이 다양할수록 주어진 열 에너지가 잘 분산된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운동 방식이라는 게 뭐냐? 자, 운동 방식에 뭐뭐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병진, 회전, 진동 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병진하는 것도 움직임 맞죠? 회전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요. 진동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 맞죠? 즉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여도 열 에너지가 분산되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날수록 어떤 정해진 열 에너지가 있을 때 그게 다양하게 잘 분산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양하게 잘 분산되면 주어진 열 에너지가 고정돼 있을 때 그게 잘 분산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나타난다? 온도가 좀 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상태적 특성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음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서 분자의 운동 방식이 더 다양할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열 에너지에 대해 물의 경우 온도 변화가 더 작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비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량을 뭐로 나누는 거죠? 온도 변화로 나누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온도 변화가 작다. 요게 일정할 때 그러면 비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 아이스보다는 얼음에서 비열이 더 커진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비열과 운동 방식에 대한 개념은
글쎄 1학년 때는 더 자세히 나오진 않겠지만 요런 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거기 연습문제 4 있죠? 찾았어요? 연습문제 4. 요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재밌는 문제입니다.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연습문제 4가 계산이 좀 많거든요. 계산이 좀 많아서 내가 좀 하긴 좀 그렇고 거기 잘 풀어놨으니까 내가 그림까지 그려놨죠. 그림도 있잖아. 그림. 이 그림 내가 다 그린 거야. 그림까지 있으니까 이걸 잘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연습문제 4 요거는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사이버 우역 알겠죠? 우리 또 지금 또 방금 사이버 세상으로 갔죠. 자, 그래서 요 연습문제 4는 해보시고 요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 사이버 우역. 응? 자고 말이야. 응? 자다. 이게 왜 틀어져 있지? 응? 오늘 4시 반. 4시 반. 아이씨 이게 이거 건들면 안 돼. 건들면은 이게 앵글이 틀어져 가지고. 네. 땡큐. 앵글이 틀어져서. 앵글이 틀어져서 안 돼. 오케이. 이거 이전기체만 정대 시간이 그네.